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가게 될 진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이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바로 오늘이 끝으로 수원은 끝나고 수트는 끝나고요. 수원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는 지금 집에 있는 와플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되시고요. 선생님 살아있죠? 뭐 계시는 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일단 이 두 개로 나갑니다. 두 개로 나가는데 선생님의 그 처음 선택권은 이겁니다. 일단 나는 다시 했는데 지수로부터 다시 할 거거든요. 다시 하는데 앞부분이 많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나는 늦게 들어와서 앞에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요거 위주로 푸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유형은 다 해줄 거예요. 대부분 되는 것들은 유형은 대부분 다 설명해주고 이제 여기서 풀어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교과서를 많이 풀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틀린 거. 그 다음에 안 푼 거. 그다음에 그때 선생님이 우리랑 풀 때 터프는 안 풀었잖아요. 어려운 거랑 뒤에 있죠. 그래서 그거 어려운 거. 이거 푸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거. 주가에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힘들 거예요. 근데 고쟁이 말고 나는 시너지를 한 번 더 풀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줄 거예요. 시너지를 좀 더 풀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선생님은 자기소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맞춰갈게요. 자기소리에다가 선생님 프린트 이렇게 맞춰갈 거예요. 내신 프린트겠죠. 생각보다 여기 좀 걸려요. 지수, 로그,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학함수 그래프 한 5번이니까 5주나 한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 동안 3월 한 달간 하면 이렇게 풀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느낌에는. 조금 더 빨리 풀면 좋고요. 그럼 이제 4월 가서는 요거 하면서 그러니까 3월에 어느 정도 이거 끝낼 거예요. 아마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3주 정도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거든요. 하루에 한 템씩 나가면 되니까. 대신 할 게 많겠죠. 그만큼. 풀 것도 많고. 그래야 이따가 내신 대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따라가기. 먹어볼 겁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할 때 계산 능력은 어느 정도 마스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뒤에 부분을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버거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확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은 그렇게 결정됐어요. 일요일날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번은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이 시간이 되면요 오시고 안 되는 사람은 주위에 선생님 얘기 좀 하고 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한 없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확통이 학교마다의 가중치가 좀 달라서 뭐 어떤 학교들은 하다가 나중에 확통을 포기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사실 저는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웬만하면 들어가니까 금액은 하면 될 겁니다. 315번 보죠. 오늘 막 되게 지도를 많이 하진 않고요. 저번 시간에 나갔던 건 조금만 더 나오고 갈 거니까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보시죠. 자, 315번 볼게요. 그래서 수가 이제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적어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세요. 315번. 자, 무는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플랑 x가 1을 만족할 때 혹시 내가 이거 물어볼 거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평가표 정의를 활용 문제인데 보세요. 이거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 빼기 f의 x 마이너스 1의 값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꽤나 좀 거슬리는 문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완벽하게 평가표 정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가표 정리라는 걸 좀 적어놓고 시작하죠.
평가수준이 뭐냐? 평가수준이가 fx라는 함수가 어떤 구간, 자체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열린 구간 여기서는 미분 가능해요.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그 사이의 어떤 점 C에 대한 미분 기호가 같은 요거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입니다. 네, 선생님 그때 얘기했어요.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저 C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는 기본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 타이틀에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fx라고 잡지 말고 y는 ft라는 함수를 하나 잡아볼게요. 왜냐면 x를 쓰면 내가 헷갈릴 테니까. 얘가 연수를 t로 바꾼 것 뿐이에요. 얘가 범위를 이렇게 잡죠. x 플러스 1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로 따지면요. 여기에 t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하게. 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던 얘기예요. 내가 여기다가 x-1을 찍고 여기에 x 플러스 1 찍어서 이렇게 자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이 구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다. 괜찮아요? 그 구간에서 연속이 맞죠. 그리고 열린 구간 여기에서 미분 가능이 맞죠.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번 선생님 변수 바꿨다고 했어요. x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자 보세요. x 이 조건이 만족하면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분의 f의 x 플러스 1 빼기 f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x가 이게 평균 변화를 똑같이 구간이 그렇죠. 그럼 얘가 되는 f 플라잉하고 여기다가 x를 쓰고 싶은데 x 쓰면 안 돼요. 딱 요 가운데 얘랑 이렇게 똑같이 되는 애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딱 중간에 x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로 잡냐면 cx cx 왜 그냥 c가 아니라 cx냐? 저 구간이 변하는 거에 따라 쟤도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cx 인 cx가 어느 구간에 존재해요? 그렇죠. 열린 구간 여기에 존재하죠. 괜찮아요? 유인이거든요. 그러면 자, 요 식을 선생님이 가져올게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저 식은 얘에서 여기 뺐으니까 밑에 2죠. 2분의 f의 x 플러스 1 빼기 fx 마이너스 1이 f 플라임의 c의 x가 될 것이고 따라서 얘는 2배의 2배 되겠죠. 어때? 괜찮아요? 여기까지 썼잖아. 누굴 만족한 얘 문제를 가져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문제대로 여기다가 리미트를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라고 할 때 이걸 해줘요. 자, 질문. 내가 아까 방금 이 구간이라고 했죠. 그럼 이 구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cx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이에 있는 점이니까 어떤 거 하나. 이걸 만족하게 되는 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요런 모양인데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cx도 무한대로 가겠죠. 왜요? 왜요? 아, 이 범위에 있으니까요, cx.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당연히 커지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다니까. 아, 리미트 c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플라임 cx. 자, 여보세요? c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플라임 cx.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변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꽤 어려운 얘기죠. 꽤 어려운 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저게 어떤 얘기인지를 조금 알아먹어야 돼요. 이 얘기 같은 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될까요? 328번으로 갈게요. 328번. 어렵지.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누가 사용해야겠어. 근데 이제 평일값 정리를 확연하게 잘 써먹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곡선. 요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 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 A의 x좌표가 3일 때 B의 x 접선에서의 이거의 접선의 y절편은 일단 기울기가 나와야겠죠. 여기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할 거고. 괜찮아요? 천천히 해볼까요? 일단 미분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 3일 때의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은 거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3이라는 얘기. 나머지 하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B에서의 x축과의 y절편 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요? 일단 기울기만 보면 되니까 미분을 쌀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x y 플라임하고 x가 3일 때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2가 10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아, y 플라임이 다시 여기다 넣어서 3x y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10이 되는 데를 찾아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 3이 나오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가 x가 3일 때야. 여기가 a지.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때 여기 b지. 그러니까 b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y절편을 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프만 조금 익숙해지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가 없거든요. 그래프를 주면 땡큐인데 그래프를 안 준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접선을 구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를 구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기울기가 10인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이 y는 기울기 10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y는 끝나세요? 네. 여기 발표하죠. 여기는 332번에 했거든요. 뭔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기울기가 최대예요.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 E.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냐라고 하면 A, 7을 지날 때 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자, 기울기가 최대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건데 일단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게 어떤 x에 대한 기울기 값이죠. x를 다 집어넣을 때 그 점에서 기울기가 나올 테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1을 묶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2차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값 3을 갖게 되죠. 그때 기울기가 최대일 때니까 좌표는 기울기는 얘일 거고 좌표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서 집어넣어요. 그럼 y는 3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y는 3x 플러스 1이 됩니다. a, 7을 지나는 거니까 3a 플러스 7이니까 a가 2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30 그어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옛날에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C는 Y축에 있고 나머지는 BD는 X축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못해? 네. 여기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 없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한변의 길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것만 구해도 돼요. 이 지금 접선이잖아요. 이렇게 이 두 접선의 접선의 방정식만 구해도 한변의 길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 길이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다시 보도록 거 아니에요. 여기가 135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미분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제곱이 1이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1이면 얼마예요? 1,1이네.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일 때 기울기가 이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죠. 끝났죠? 여기가 좌표가 2고 이게 2예요. 한편의 길이가 2루트이잖아요. 그럼 넓이는 8이 됐죠. 괜찮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342번일까요? 그림이 있는 거와 그림이 없는 거의 차이죠.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AX예요. 얘랑 평행한 직선이 접선이 없대요. 기울기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분해. 6x제곱 여기 플러스 8이 절대 2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그렇잖아. 기울기가 2가 되면 쟤랑 평행하는 직선이 없다며. 쟤랑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에 있으니까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단수이거든.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없다면서요. 이거 뭘로 가야 돼요? 수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안 된다. 따라서 분배식을 하면 여기 약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분배식을 하면 a제곱 아니 36이 이거 잡아야 됩니다. a는 그러면 볼게요. 13개인가요? 아니 11개구나. 11개가 맞겠죠. 마이너스 5부터까지. 이게 몇 개인가? 불. 12-1번을 보세요.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4제곱에 플러스 3의 근 두 접선의 원점에서요.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가 무슨 얘기냐면 x 4제곱이면요. 이렇게 뾰족한 이 그래프가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 접점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접점이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보면 P, Q 괜찮지 않을까요? PQ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접점을 이렇게 볼까요? T, T 내제곱 플러스 여기 이제 미분하면 4x 세제곱이니까 미분해서 x자 t를 넣어요. 그러니까 4t 세제곱이죠. 기울기가 적으니까 접선은 저 두 개 중에 하나는 4t의 세제곱하고 x-t t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제가 4t의 세제곱에 x 하고 뭐 바로 하지 맙시다.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요? 여길 지난다고.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가 0 넣어도 공식에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0은 마이너스 4t의 4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3입니다. 그럼 t가 꿀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 끝났죠.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답이 2. 평행할 테니까요. 대칭이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책으로 가서 어딜 펴냐. 저번에 잠깐 했는데 198페이지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할 겁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줄게요. 벌써 3월이죠. 이제 학기 들어가면 또 정신 없어지니까
시간 계획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늦잠 잤던 사람들 네, 지난주에도 3학년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 갔는데 피부가 세월이 못갈 것 같아요.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오랜만에 학교를 갔더니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방학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본인한테 너무 관대하면 안 돼. 남들한테는 관대해도 되지만 본인한테 관대하지 마.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가셔야 되고 사회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요새는 그 대학이라던가 이런 판가름이 거의 2학년 때 끝나요. 모두 대부분 다 그래 3학년이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3학년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냥 선생님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몇 점대, 등급이 몇 점대,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점수를 왜 얘가 어떻게 받아왔는지가 보여요. 그 이미 한 두 달을 3학년 수업을 했는데 아 얘는 가겠다. 얘는 좀 힘들겠는데? 이게 보여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얘는 2학년 수업 안 듣겠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겉으로는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불가능하진 않고 할 수는 있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들보다 본인들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2학년을 얼마나 잘 보내는가에 따라서 사실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정시는 내가 만약에 그 내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정시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해놔도 3학년 때 어떻게든 어퍼라가 돼요.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수시는 2학년 말이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3학년 때 퍼센트가 높아도 두 개의 시험을 여태껏 내가 잘 보지 못했는데 그 두 개의 시험을 대박내서 잘 보겠다 라는 생각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수업만 잘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재작년에 문과 3학년을 두 반 맡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잘하는 반이고 하나는 못하는 반이라고 치면 진짜 차이 안 나게 진짜 열심히 해서요. 내가 사전도 잘해서 얘네가 전부 다 수학이 1도는 2를 찍었어요. 대부분 다. 3도 있죠 당연히. 정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 끝까지 달린 애들이에요. 수시는 중간에 여름방학 때쯤이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우와 이제 얘는 대학 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한 9월에 보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하죠. 왜냐면 내가 상담을 해주니까. 선생님은 3학년이면 대부분 다 모의고사 상담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틀렸어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대학 가는 거라든가 이렇게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도 무조건 해요. 웬만하면. 근데 야 선생님이 뭔지 1, 2등급 맞춰줬잖아. 됐지? 여보세요. 수학을 딱 붙이니까 진짜 딱 1, 2, 1 아니면 2예요. 아 잘됐다. 거기 옆에 문과에 국어를 딱 봤는데 3인 거예요. 영어를 봤는데 3인 거예요. 내가 뭐냐? 근데 저 국어랑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다 국영수 합쳐서 뭐 3, 4, 4 이랬던 거예요. 판정하는 거예요. 돌아버려야 돼 진짜. 내가 그래 선생님이랑 열심히 해서 수학 올려놨잖아. 근데 왜 딴 건 이거야? 그럼 또 대학을 또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9월 모의고사 가서 그렇게 안다는 건 모르지만 진짜 가끔 내가 저게 되게 황당하거든요. 당연히 문과니까 선생님 부정하는 수도 있는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도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국어는 요새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저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만 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고 2학년 때 많은 내신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어느 한편에서는 나도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내신 준비할 때 거의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려요.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남은 특히 더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트레이닝에 대한 시간 절약을 되게 잘했는 얘기예요. 똑같은 스케줄링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딱딱딱 맞게 하고 자기 놀 시간이 남는 거고 누군가는 놀 시간 다 빼고 미친 듯이 놀다가 나중에 가서 터트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그 스케줄링이.
3월부터는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정신 안 차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좀 차리고 자기 스케줄링을 좀 잘 하세요. 특히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그 악순환을 만들지 마. 부탁이야. 어떤 거? 자, 오늘 수학학원을 갔어요. 3월달에. 그죠? 숙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숙제 나와요. 숙제 나오면 그날 해야 되나? 그럼 피곤하죠. 학교 갔다 오고 하니까. 언제 해요? 다음 수업 날짜 가기 전날 하죠. 금일이면 괜찮아. 아니 그 다음날 하니까 생각났어. 근데 일요일날 수업했다? 한참 까먹고도 목요일날 그 수업을 해? 대신 그 숙제를 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수학학원만 다녀? 아니잖아. 국어 선생님 영어 다녀요. 심지어 학교도 가요. 학교에서 뭐 하라는 거 있잖아요. 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걸 하다가 언제 이걸 알게 됐냐면 아, 야, 너 이거 수학학원 가지? 숙제 안 했지? 라고 하고 그때서 숙제를 펼쳐요. 그럼 다 못해요. 시간도 1.5배 걸려요. 왜? 까먹었거든. 일요일날 수업한 건데 목요일날 기억이 나요? 아니, 안 나요. 그럼 어떤 애들은 되게 또, 나 또 듣고 가야 되고 선생님 영상을 봐요. 영상이 1시간짜리니까 보통 2시간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야. 수업 다 질문까지 하면. 질문 빼려고 1시간 반이에요. 그 1시간 반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해.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그럼 수업장에 가서 와,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숙제를 받아오죠. 그럼 집에 가서 숙제를 펼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 그래, 앞에 거부터 해야지. 지난번에 못한 거부터 하자. 지난 거부터 하고 있어요. 노구 숙제가 나왔는데 지수를 풀고 있는 거야. 왜? 난 지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수를 해요. 선생님은 노구 질문하겠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앉아서 뭐 해요? 아,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있다가 집에 와요. 숙제를 하죠? 선생님 몰라가지고 지수로가 항상 상용으로 나왔겠죠. 그럼 그때부터 나는 또 노구를 해요. 그러면 지지난 수업을 또 영상으로 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만 그래요? 아니요. 다른 방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조금만 땡겨서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앞에서 쓴 이 시간 때문에 뒤에가 다 지금 악순환이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렉걸리잖아. 다다다다다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내일 고민하잖아. 이제 선택은 내일 수학 숙제를 할까? 영어 숙제를 할까? 토요일 날은 영어하고 수학하고 봐. 그러면 영어 숙제를 수학 숙제를 뭐 할까? 두 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에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랬다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선생님 저 학교에서 이거 수행평가에 대해서 학원 못 가요. 수업도 빠져요. 그럼 중간에 이만큼이 비어있는 거예요. 숙제도 안 했지. 수업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내신들 이제 내가 선생님 저거 설명한 거잖아. 안 풀면 되지 했는데 난 저거 모르던데? 언제 설명했지? 더 대박은 시험 전주에 내신 대비 테스트 보고 있는데 그냥 다 아는 문제지 하고 넘어가요. 난 저거 처음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직전 대비한테 물어보자. 선생님 되게 몰라요. 야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처음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험 전날. 그 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모른다고. 그냥 다른 건 다 안다. 난 그냥 몰라도 되겠지. 하고 가요. 그냥 꼭 그런 게 시험대 나와요. 근데 또 시험대 가서 이게 내가 그때 얘기 안 했었던 그거구나 하고 느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몰라요. 시험을 딱 갖고 와서 선생님 저희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이게 나왔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 3번 한 것 같은데? 에이, 아니면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해주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야. 악순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라고. 부탁이야,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지만 좀 박자를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 다 못 맞추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난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해요. 그 박자로 쫓아와야지. 내가 천천히 간다고 자기는 뒤에서 더 천천히 가는 거야, 이렇게. 어쩌자는 건데. 그럼 답이 없어요. 이 2학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패턴을 2학년 때 어느 정도 완성해놓잖아요. 3학년 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생각보다 되게 능률적이 되고 공부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성적도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올라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다 써요. 힘든 것도 되게 힘들어. 문제는 안 풀리고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점프 못 풀었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해요.
힘들기만 하고 점수는 죽어도 계속 안 나올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악순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생겨서 내가 분명히 야 이걸 해야 돼.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걸 이 타이밍 내신 대비 할 때 이 타이밍 이걸 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그거 어려우니까 저는 기본을 하고 있을게. 못 말리더라고요. 야 이거 따라와. 못 따라듣겠다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안 하니까 뭐예요? 내가 다니면 갑자기 확 올려요? 아니요. 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 어려운 거 또 얘기하잖아. 이건 어려운 거다. 나중에 하자. 라고 할 정도로. 따라오라고 하고 내가 중간에 기본적인 문제도 주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배우는 수어는 되게 어려워요. 수축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문제를 풀어야 시험 문제에 가깝게 시험을 보죠. 어떻게 기본 문제만 풀다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는 애한테 곱하기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제가 부탁인데 좀 박자를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급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그 정도는 풀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수능 특강도 풀릴 거예요. 아마 강남 이번 프린트도 수능 특강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선수 치려고 중간에 확 풀려버릴 거예요. 몇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뭐가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하나씩 좀 바꾸세요. 나의 패턴을 보고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올해 학교 가거든요. 몇 살 됐어요. 학교 좋아요. 선생님은 작년부터 뭘 했냐면 하루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너 오늘 하루의 스케줄 얘기해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제일 재밌었던 일이 뭐야? 부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누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누워서 그냥 잠들 잘 때 누워서 안 자고 있으면 옆에 가서 누워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본인도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누워서 내가 오늘 뭘 했지? 누굴 만났지? 공부를 했는데 얼마만큼 했지? 효율적이었나? 비효율적이었으면 왜? 자책하라는 얘기 아니라 반성을 하라고. 그럼 다음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부탁하겠어요, 제가. 내가 얘네를 이제 또 원래 일주일에 한 3-4번씩 보다가 계약하면 이제 이틀밖에 못 보거든요. 그건 또 나의 생각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 내 눈에. 5일 만에 나타나서 숙제 얼마 했어? 안 했는데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5일 동안 아무것도 수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얼마만큼 하고 누군가는 이만큼 하고 이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선생님이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실력으로 보여요. 그리고 진짜 그 실력이 맞아요. 나중에 테스트 풀려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따라와서 발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3학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한 학기 선생님이 지금 미적을 2달 안에, 2달도 아니고 한 달 반 안에 끝냈어요. 미적이 수원의 2배예요. 1.5배 문제. 진짜 많아. 나중에 이제 미적 마플 교과서 봐봐. 겁나 두꺼워요. 원래 수트도 두껍긴 하지만 더 두꺼워요. 그거에 한 1.5배 될 거야. 그리고 안에 보면 빽빽해요. 글자들이 다. 공식도 되게 많고 식도 되게 많고 문제도 겁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달 반 만에 끝냈어요. 근데 불만이 나오고 그건 너무 빠르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천천히 나가면 아직도 못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수트를 못 끝낸 것처럼.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어떤 학생이 나오시면 선생님이 등급을 하고 올렸거든요. 3학년은 어쩔 수 없어요. 등급을 안 하면. 나는 바로 자기를 봤어요. 내가 방학 동안에 마플 교과서랑 시너지 풀렸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다가 하다가 고정이는 너무 얇고 안 되고 3학년인데요. 미적 시험 3월 달에 모의고사에 미적 앞부분이 1단원이 나와요. 심지어. 내가 등급을 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 이거 못 풉니다. 저는 다시 기본으로 관리를 하고 나간 학생도 있어요. 휴원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잘 안 말리면 거긴 말려요. 나가면 분명 100% 후회하거든요. 1, 2학년 때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날 안 말려요. 혼자 하고 싶거나 기본을 다시 하고 싶어요.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오케이 하고 보내줍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왜?
그때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년 때 나갔다가 힘들면 돌아와요. 물론 내가 붙잡는 애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가는 애들. 근데 3학년은 그때 나가면 돌아오기 되게 돌아가기 힘들어요. 복구가 안 돼요. 시간도 없고요. 그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시 처음부터 보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못 풀게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신 대비 해야 되죠. 뭐 수능부터 공부해야 되죠. 수학만 해요? 아니요. 다른 건 더 바빠져요. 뭐 가탐, 이과는 가탐하고 문과는 사탐하고 이런 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 벌써부터 논술 준비해요. 절대 시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3학년 걸 계속 얘기하면 지금 이 트레이닝을 안 해보면 그때 3학년 가서 또 본인한테 그런 일이 생겨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갑자기 자기 스토리를 풀자네. 풀겠지?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머릿속이 막 되게 혼란해요. 근데 자기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3학년은 진짜 고집이 세요. 선생님, 쟤는 착한 애예요. 착한 애일수록 고집이 더 세요. 얘기가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왜 겪어보지만 3학년은 그래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만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될 거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돼서 너 분명히 이 사건이 벌어질 거야. 분명히 본인이 그래. 아니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거 아니야. 진짜 그래요. 근데 그 한 6명이 나가면 2명도 돌아오거든요. 진짜 바보들도 돌아와요. 아니 걔가 혼자 공부하다가 돌아오면 선생님 기다리는 건 아니야. 친구들. 그래 올 때까지 나는 쉬운 거 아니요. 나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심지어 어제는 너무 고3때 공부를 안 해서 오늘도 고3 수업했고 어제도 고3 수업했거든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뭘 해도 알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아예 만들어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어려운 걸 해서 수업 시간에 풀었어요. 자 1번 풀어 5분 풀어주고 자 2번 풀어 7분 이렇게 했어요. 수업. 지금 20명이 앉아있는데 10명의 문제를 안 풀어보고 옛날에 선생님은 되게 편했어요. 던져주고 풀었어? 질문?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4시간 수업이면 2시간 풀리면 2시간 풀어도 되겠거든요. 요새 고3들은 공부를 안 해요. 한장한 거 같아요. 되게 고집이 세요.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지. 잘 보세요. 본인이 그럴 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패턴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패턴이라든가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그때가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와닿아요. 근데 그걸 잘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집이 생겨요. 아니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어떻게든 할 거야. 난 대학 갈 거니까. 힘들어. 그렇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미적은 되게 힘들고요. 문과도 확통도 글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긴 한데 자기주도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선생님 인강 드릴게요. 그쵸. 인강이 최악의 변수가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장점이지만 최대 단점이죠. 왜요? 오늘 내가 되게 피곤해요. 학원은 그래도 가야 되죠. 이 수업이 아니면 영상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고 부르거든요. 내가. 근데 인간은 부르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싶 들어. 오늘 하다가 아씨 피곤한데 이렇게 되면 될까? 내일 듣자. 넘기죠. 내일 또 갔는데 뭐 하루도 안 지난다고 뭐 편한 것도 아니고 차일피일 이루다 보면 다 못 듣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서 듣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게 개인 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잘 듣는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내가 봤더니 지가 급할 때만 미친듯이 듣고 아닐 때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잘 만들어 보세요.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방법이요. 대학 가서도 그대로 써야 돼요. 사회생활을 가서도 그대로 씁니다. 그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내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 본 적 있을 때 강사들 밑에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거지 밑에다 준 건 아니죠. 뭘 일을 시키잖아요. 어떤 선생님 1시간 만에 끝나고 퇴근해요. 어떤 3시간, 4시간 그것도 바로바로 수업집을 가요. 그래서 또 문자 와요. 퇴근하면 부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이 일몰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게 되게 차이가 커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대학가도 똑같다니까. 보여요. 되게 신기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만들어가야 돼. 평생은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공부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소에 들어가야지. 학원 같은 데 가면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같이 누구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요새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초가댁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은 새벽에 혼자 꼭 공부를 하고 자거든요. 특히 고3 수업 돌려요. 뭐 고인고일 같은 경우는 시험 때 아니면 웬만한 공부를 안 해. 되게 어려운 풀지 않느냐. 다 내가 풀었던 거고. 근데 고3들은 계속 문제가 업데이트 되니까 풀어서 가야 돼요.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어제 늦게 10시, 12시간 수업 들어가서 밥 먹고 이런데 자기네들이 택시기사 하시거든요. 새벽에 들어오세요. 왜 안 자보이나?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주셨어요. 참 그 직업도 좋은 직업은 아니구나. 세상에 좋은 직업은 없어요. 건물주? 건물주도 스트레스 겁나 받는데? 아무튼 좋은 직업은 없어요. 근데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결정할 때 돈 많이 버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난 그런 거 생각했어요.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다 힘들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건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돈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후천적이고 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밌어야 들어도 힘들어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재미도 없어. 힘들어. 돈도 얼마 못 벌어. 하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수업 못하겠네. 어제 선생님 예전에 다들 학생이 처제된 이름 내가 여기 몇 명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이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 대학을 못 갈 뻔한 그 푸딩딩한 선생님 처음엔 중딩 때 만났었던 나랑 딱 20살 차이 나는 막내 처제가 있거든요. 선생님 와이프가 첫째. 그들도 16살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늦둥이죠. 근데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왜? 늦둥이라서 너무 장문이나 그냥 막 오냐 키웠거든요. 사회 물정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되게 힘들게 선생님이 진짜 대학을 보냈어요. 면접도 내가 시키고 공부도 내가 시키고 공부는 정석 너무 난다. 그래서 무슨 과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무조건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이 정도 수는 절대 못 가. 왜냐면 유치원 교사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유아교육과의 내신 평점 최저 등급이 2.4예요. 진짜 낮아봤자 2.3점을 더 넘으면 절대 안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처제의 평점 4.7이었어요. 절대 못 가요. 불가능해요. 그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쪽을 바꿨죠. 교육교사 쪽. 거기는 좀 낮아. 근데 이제 거기도 높거든요. 선생님이랑 이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여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처음 상담할 때 내가 뭐 물어보지? 꿈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호학과랑 무학교육과를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뜯어봐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되게 힘든 직업이니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애들이 진짜 좋아하면 그걸 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그런 의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가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3번 물어봐요. 진짜 갈 거야? 괜찮겠어? 그럼 되게 희한하게 쳐다보고 왜요? 진짜 말이거든요. 진짜 선생님 주변에 많아요. 선생님 아는 형 와이프도 간호사셨고 선생님 친구 와이프도 간호사가 있고 근데 여긴 다 경력이 된 사람들이지. 선생님 제자들 중에 되게 많아요. 심지어 옛날에 나 종합병원 갔다가 거기 제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어디였지? 서울대병원인가? 갔는데 누가 이렇게 대기해서 앉아있는데 쌤! 이래요. 딱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누구세요? 그때 마스크 쓸 때 알거든요. 여자들은 대학 갔다가 졸업하면 많이 변해요. 못 알아가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한참 갔더니 그 녀석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많이 해보죠. 우리가 되게 힘들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좋은 직업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 힘들어요. 처제가 며칠 이제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가고 3년을 공부를 했어요. 2년에다가 3년 해서 재작년부터 이제 교육 쪽에 실습 나가면서 이제 취직을 하는데 됐거든요. 올해 전교사가 된 거예요. 2년 정도 수습 기간이 났고 전교사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잖아요. 처제 차가댁에 있으니까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그제도 잠깐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어제 와이프가 무섭다는 거예요. 외국어 싸우랬더니 막 이미 눈이 부렁부렁해요. 벌써 울려고. 아, 울지 마, 이게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그 어린이집인데 좀 급이 되는 분이 엄청나게 갈궜나 봐요. 왜냐면 그 전에 수습기라니까 안 건드렸겠죠, 뭐라고. 근데 이제 전교사를 다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이에요. 3, 4세 애기들이 있어요. 4, 5, 6세 애기. 그럼 거기는 조금만 조심해도 애들이 다쳐요. 조심을 해도 다쳐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애를 맡겼는데 애가 다치고 오면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짜증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집에 와서 내가 시켰는데 어깨에 물을 잡고 있는 거야. 4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4살인데. 4년 전에. 근데 원래 보통 애가 다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화낸 것도 아니야.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새파란 젊은 애가 반을 하나 담당하게 생겼는데 전교사가 되면 클래스를 하나 맞는 거예요. 반을 4세 반, 5세 반 이렇게 하나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 반. 근데 어린이집은 정원제가 아니에요. 한 반에 20명씩 넘게 돼요. 유치원은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게 약간 공교육과 사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처제한테 할당된 학생이 8명이에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숫자한테 8명. 다 4살이에요. 말도 못하고 겨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8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은 수습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전교사가 돼요. 3월부터 하니까 거기도 계약이 똑같은 거거든요. 준비할 게 엄청 많아서 계속 밤새더라고요. 선생님 도와줬어요. 근데 처제가 약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일머리가 없어요. 하도 곱게 커가지고 나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죠. 나랑 대학 준비할 때도 일단 첫 단계 일단 큰언니를 제일 무서워해요. 큰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 교육 쪽에 저 와이프 선생님 와이프도 교육 쪽에 있으니까 공부 안 한다고 진짜 어릴 때 혼났거든요. 형부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등부야. 그래서 내가 몇 번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좀 친해지고 나서 처음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한답시고 앉아있는데 처갓댁 딱 갔는데 앞에다 TV 켜놓고 밥상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뭐 해? 공부하는데요?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에 가서 대박이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거 딱 진도 못 나가겠구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상고를 갔다는 거예요. 특성화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거 보내도 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튀어갔어요. 처갓에. 아니요. 절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애가 안 하는데, 못 하는데 고등학교 인문계 가서 뭐 하냐? 그냥 제빵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제빵은 쉽니? 누가 써준대요? 취직이 된다고? 아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데서 니네도 그런 데 있을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홍보하잖아요.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상고를 가도 이런 공부를 가도 대학 갈 수 있어. 한 150명 중에 1명? 2명? 이렇게 가요. 물론 교장 추천제로. 근데 그게 쏙 빠지고 대학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갈 수 있죠. 수능 보면. 근데 거기 가서 수학을 어디까지 배우는 줄 알아요? 수원까지만 배워요. 수투 아예 배우지 않아요. 수원을 배우면 다행이지. 영어? 아니요. 영어랑 수학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가 2번밖에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 다른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절대 못 가요. 그대로 대학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대요. 그럼 안 돼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받아서 못 갔어요. 그때 울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갔다고. 지금은 엄청 고마워하죠. 그러고 나서 대학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한테 진짜 엄청나게 혼났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시키진 않았어요.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공부 가르쳐 부르는 거 아니야. 진짜 절대. 왜냐면 언제 느꼈냐면 선생님 동생이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수학을 조금 못했는데 내가 가르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속이 터지는 거 죽을 것 같은 거야. 희한하게 난 그때도 애들 가르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그냥 과외를 하는 거랑 내 동생이 이걸 모른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얘가 이걸 모르면? 이거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동생 입장에서 어떻겠어? 뭐야? 가르쳐준다는 그게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서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잖아요. 한 2달 동안 그 얘기 안 했어요. 짜증나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얘기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난 가르치진 않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걸 터치하기 시작했던 선생님이에요. 첫째를. 그때부터 아마 형부를 겁나 싫어했을 거예요. 지금은 되게 고마워해요. 진짜 계속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즈음에 둘째 씨가 결혼했죠. 근데 이제 동서라고 해놨대. 그러니까 와이프, 동생의 남편, 동서라고 하거든요. 겁나 잘해주죠. 거기는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때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불러서 이제 뭐 선물도 이러지. 내 첫째 형부는 불러서 잔소리해. 너 이런 데는 못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거든요 완전. 근데 이제 대학 갈 때 되니까 첫째가 많이 급해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저 대학 가고 싶은데 평점 불러. 대답을 못해요. 혼날까. 떼와. 마지막에 이제 고3적으로 딱 끝나면 떼오거든요. 이렇게 점수 알지 있는 뭔지. 나이스 들어가면 점수 딱 평점 다 나와요. 이거 뭐뭐뭐 넣으면 이거 뭐뭐뭐 하면 이거 이렇게 나와요. 뭐 국영수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몇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떼어봤는데 딱 보는 순간 가관인 거 점수가 무슨 거 갈래? 라고 했더니 딱 아까 얘기했듯이 유학을 가고 싶대요. 안 돼.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다른 얘기 하나 노. 안 돼요.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딴 거 가자, 딴 거. 아직 되게 유명하지 않지만 유망할 수 있는 과를 한번 선택해볼까? 내가 막 그랬어요. 싫대요, 저는. 그런 거 못하고. 그러면 그 보육고사는 한번 해볼래?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정보도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물어봤어요. 고3이면. 형, 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모르고 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설명해줬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접에다가 그다음에 면접 준비까지 선생님이 다 시켜줬어요. 다들 바쁜 시기인데 불러다가 한 그때 8분 정도 만났는데 한 5번 정도 물었죠. 카페에서 내 앞에서 진짜 펑펑 왔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코로나 시대 아니야. 네, 카페에서 사람들 그 많으면서 나 소리 진 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거야. 모의 면접. 학교에 리스트를 뽑아와서 내가 학교도 되게 웃겼어. 결국 뭔지도 몰라. 이름이 되고 시작했지. 학교 면접 수시를 쓸 때 보면 선생님들이랑 타협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 써보라고 해요. 어디 갈 건지. 이제 내가 그걸 딱 바꿔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줬어요. 이 중에 4개 써. 더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대까지 쓰는 거니까. 써! 라고 해서 학교 갔는데 퇴짜를 먹는 거예요. 4군데. 왜 안 된대? 그러니까 못 붙을 거래요. 아니야, 붙어, 써. 라고 했더니 또 가져가서 얘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 장모님을 내가 전화할 수는 없어. 제가 형수인데요. 라고 하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 학교에다가. 장모님한테 학교에 전화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써게 해달라고 해서 쇼부로 보고 쓴 거예요. 5개 썼는데 3개 붙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3개만 붙었어. 학교 선생님이 놀란 거야. 누가 가르쳤어? 절대 형부가 가르쳤다고 얘기하니까. 네, 아시는 분이 해줬어요. 좋은 대학 아니에요. 네, 그나마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괜찮은 대학을 써준 거죠. 되게 웃기죠? 대학을 못 갈 것 같았는데 3개 고민했어요, 본인이. 어디로 갈지. 완전 입이 찢어져요. 내가 그랬어요. 좋니? 지금 니트 애가 여기 쪽팔해서 못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들어보는 데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지금 경상 왔어요. 아버님 뭐라 했냐? 아버님 약간 오버하시는 스타일, 장인은. 플랜카드를 붙일까 보지. 아버님. 쪽팔려서 안 됩니다. 진짜 그럴 정도. 근데 이제 골라서 갔어요. 대학 가서도 이제 조금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학 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곱게 커서, 곱게 컸다는 건 어느 뭐냐면, 요새 다 곱게 크긴 하지만, 뭐 할 때마다 장모님 손을 타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완전 어버 키우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 독립. 이제부터 대학 가면 무조건 독립.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첫 1년치 등록금만 대주고 2년치는 대주지 말거. 진짜 가서 내가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쇼를 본 거예요. 다 가족회의. 그래서 그 쇼는 깨졌어. 마지막 학기만 다행히 중간에 장학금 타고 내가 분명히 장학금 2번 타라 그랬거든. 장학금 타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어요. 되게 힘들긴 한데 지금은 쌤들 되게 고마워하고 있으면서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이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제는 아마 사회 나가면 되게 힘들 거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학을 가라고 하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본인들이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가서 뭔가를 배우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대학은 준사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는 요새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사회랑 이렇게 밀접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물한 계급이거든요.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인터넷 세상이 막 다 열려있고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진짜 약간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뛰어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막막해요. 누가 뭘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학교랑 학원은 오면 선생님들이 다 이거 하면 돼. 길이라는 게 있어요. 안내를 해주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하면 되고 가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본인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상 졸업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면 정말 간단한 스케줄링만 계획만 딱 알려주고 너 알아서 하라. 근데 실수하면 겁나 깨집니다. 세상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예요. 갑자기. 그따위밖에 얘기 못하네. 그게 사회예요. 근데 그걸 준비시켜주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렇다고 대학 가서 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선배들한테 누군가들한테 뭘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년배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가보지 못한 사회에 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회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같이 지내다 보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뭐 물론 시골에 가고 했겠지만 대학을 가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뭐 해외에서 살다 온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만나다 보니까 완전 나와 다른 세계관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깨지면 또 나한테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선배들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학, 조금 이렇게 좀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배들이 술 먹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딱 처음 나요. 너 여기 왜 왔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그러니까 그들도 본인 자신과 본인 학교에 대한 한탄을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너 여기 왜 왔니? 나 되어버립니다. 좋은 데에 가면 너 뭐하고 싶냐? 이거부터 시작해요. 너 우리가 왜 왔어? 뭐 다른 얘기도 하죠. 근데 되게 진지한 모드로 가서 선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거든요. 내와의 가치관이라는 거. 그럼 진짜 어떤 이슈가 하나 딱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술자리인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냥 그게 이슈가 돼서 자기들끼리 생각을 얘기해요. 근데 공유를 하죠. 논쟁이 일어나면서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되게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넓혀지고. 그거 진짜 무서워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인맥이라는 거 이런 거 같은 욕했어요. 학연 지원대 하시. 같은 학교라고 그래서 알겠는데 요새는 그게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졸업을 했는데 가기 되게 애매해요. 어디 가는지가. 갑자기 되게 친한 선배한테 연락이 오죠.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입사원 뽑는데 일단 너 이렇게 얘기해요. 꼭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중에 선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 나를 알죠. 왜? 나의 지원서에는 무슨 대학이 나왔다고 써있으니까. 티는 안 내지만 나중에 챙겨줍니다. 무조건 챙겨줍니다.
그냥 거꾸로 생각해봐. 본인이 내가 만약에 한양대를 나왔어요. 내가 회사에서 간부야. 근데 A랑 B라는 애가 둘이 비슷해.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거 한 명이 하나인데 한 명은 아니야. 누구 뽑겠니? 한 명 뽑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차이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제자들이 하도 여기저기 대학을 많이 가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딱 어떤 친한 제자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뭐 지방대 갈게 하고 지방대 가요. 그럼 새벽에 가끔 전화 와요. 술 먹고 취해가요. 선생님, 제가 어제 형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형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여기까지 왜 내려갔냐고. 여기 사람들 다 왜 이래요? 여기 좋은 대학일까요? 이런 얘기 해요.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 선생님이 진짜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자기가 몸 샀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었나라고 하는 대학의 이름 자기가 쓰게 돼요. 그 기분이 어떤지는 안 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되게 더러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거든요. 야, 여기 정도 써 라고 해요. 근데 그 대학의 이름을 딱 보고서 분명히 이런 대학이구나 라고 한다라는 그런 대학을 쓰면 그러니까 등급이 낮다는 얘기죠. 그럼 되게 기분이 별로가 아니라 엄청 안 좋아요. 선생님도 애들이 가끔 이렇게 선생님 저 대학 이렇게 써요 바꾸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해서 어느 대학인지 다 알거든요.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이 대학이랑 A 대학이랑 B 대학이랑 어디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둘 다 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 대학들이면 한숨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티는 못 내죠. 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선생님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진짜 다 내가 잘 모르는 대학들이면 선생님도 대학을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인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상위 클래스, 중하 클래스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나도 솔직히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붙어놓고서 애들이 어디 갈까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급이 비슷하면 나는 그래요. 요새 로드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뭐 두구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을 로드뷰를 한번 훑어봐. 진짜 가끔 나중에 되게 이상한 대학 이름을 들었을 때 로드뷰를 한번 그 대학을 훑어보세요. 어느 산자락의 가운데 그 학교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경희대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경희대 가봤어? 가봤어요? 놀러 안 가봤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가봐. 코로나라서 모르겠니? 가보면요 그래 이게 대학이지. 진짜 이뻐요. 학교가 되게 이뻐요. 진짜 이뻐. 난 경희대를 안 갔는데 가끔 놀러 갔거든. 나 축제 때 놀러 갔었어. 왜냐면 선생님 친구가 거기 다녔으니까. 그거거든. 가보면 진짜 천국이구나. 대학이 천국이구나. 이럴 정도로 이뻐요. 연대 가봤어? 안 가보면 모르니. 그렇게 가더니 근처라도 안 가봤어? 고대는 가봤어? 건대는 가봤겠지. 건대는 여기잖아. 가봤어? 건대는 어때요 느낌이? 괜찮아요? 그것도 많이 좋아진 거야. 옛날에 선생님이 건대 교육대학원들 면접 보러 갔는데 뭐야 별거 없네 나 이랬어요. 진짜. 서울대 한번 가볼래? 서울대는 진짜 넓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여기 왜 서울대 안에 말버스가 다니는지 알겠다는 느낌. 진짜 말버스가 다녔어.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표 짤 때 그 동선 스케줄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이쪽 동에서 12시부터 아침 10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있어. 4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이쪽 동까지 있으면 절대 못 가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뛰어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럴 정도. 고대도 이뻐요. 선생님은 고대 근처에 살아서 고대는 빠삭하게 알고요. 연대도 많이 놀러가고 하는데 연대도 이뻐요. 연대는 그냥 딱 처음에 입구에서 보면 다른 나라 같아요. 진짜 가봐 나중에 놀라는 거. 얘네가 알고 있는 뭐 승실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가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어. 요새는 또 좀 좋아지긴 했더라. 나도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거기 이렇게 언덕을 깎아서 만든 데라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상명대에 들어갔죠. 상명대도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이긴 한데 상명대는 진짜 가팔라요. 선생님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놀러 가봤는데 거기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전 때가 거기 상명여대였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45도 올라가는 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 앞을 지나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생겼어요. 진짜 옆에 에스컬레이터 생겼더라고요.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얼마나 올라가기 힘든데. 진짜예요. 그런 다 학교마다 특이성이 있어요. 그런 거. 그게 진짜 나중에 놀러 한번 가봐. 아니면 내가 아까 로드뷰를 한번 가봐. 진짜 이뻐. 학교를 이렇게 내가 궁금한 학교 있잖아. 딱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주위에 다. 느낌이 확 달라요. 학교마다 홍대는 가봤겠지. 홍대 들어가봤어? 홍대 앞에 말고. 홍대 앞도 좋잖아. 홍대 안도 좋아. 홍대는 진짜 이대 가봤어 이대? 원래 옛날에 이대는 남자 출입 금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경비실 아저씨가 엄청 찔러봐요. 난 옛날에 들어갔어요. 우리 때는 못 들어갔어. 선생님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안 해본 알바거든요. 아시는 분이 의자만 나르면 된다고 해서 친구 3명이서 갔는데 이대에 기숙사가 생긴 건데 거기다 의자 하나씩 넣는 걸 한 거예요. 들어가봤지. 가서 또 구경했지. 왜냐면 그 기숙사에서 방 넣고 방에 의자 하나씩 넣고 거기 보면 다 보이니까. 이대도 되게 좋아요. 건대에서 길 하나 건너면 되잖아요. 터널 있는 길 하나 딱 건너면 돼. 여기 연대, 건대래. 연대, 이대.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 홍대. 그 라인이 거기가 있는데 신촌이에요. 신촌과 홍대. 거기는 뭐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저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서강대. 이쪽으로. 서강대도 그거 괜찮아요. 이뻐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이 강한 학교가 참 이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교육에.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약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여기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선생님이 옛날에 처음에 요새 경희대는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근처는 많이 놀러 가긴 하거든. 근데 결국 수업 없네. 근데 되게 괜찮아요. 학생들이 되게 이뻐요. 노트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 근처에 갈 일이 있다가 하면 경비 아저씨가 막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탐방, 고등학생인데요. 탐방하러 왔어요. 하면 주저 보내주거든요. 들어가서 배지 같은 것도 살 수 있어. 가방도 팔아. 진짜 이렇게 가방이나 배지 같은 것도 팔아. 학교 배지? 학교 가방 이런 거 팔거든요. 하나씩 또 하도 기념품 사야 되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아마 코로나서 안 될 텐데 옛날에는 그 탐방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특히 고대는 있었어. 고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선생님 옛날에 내가 그 부원장일 때 우리를 데리고 갔었어요.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서 대학생들이 소개시켜줘요. 여기는 뭐 하는데, 여기는 동아리실, 여기는 뭐 수업 듣는데, 그래서 싹 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알려줘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 다니고 싶어. 뭐 나는 재미없지. 다 봐도 되니까. 뒤에 쪼리쪼리 따르면 열심히 봐라. 나중에 해보세요. 동기부여가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나중에 추천을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잔소리만 겁나 오겠네. 다음 시간에는 뭘 가져온다? 숙제는 일단 숙제는 이거예요. 수원에 분류. 저번에 우리 요거까지 풀었나요? 생각과 무슨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6일반 애들한테 얘기해요. 분류 수원 생각과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아니라도 조금만 풀어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올 때는 내신 고정기를 사오세요. 못 사오면 사람들 미리 얘기해서 프린트를 주니까 알았지? 우리 정말 조금 있어. 진짜 그거는 끝났어요. 공부하는 거 끝났으니까. 다음 금요일 공부 있으면 또 오세요. 제 잔소리만 해.